우크라이나에서는 연일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하리코프 근처까지 접근한 뒤 도시 안쪽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돌연 전방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교전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성명을 통해 적들을 물리쳤으며 하리코프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이번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워 초반부터 제공권 장악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거센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고전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보급 문제에 약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노려 제때 군수 품목이 전장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만약 이번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경우 보급선은 최대 약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 역시 러시아가 속전속결을 기대해 장기 보급 전략을 대수롭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도 최신 첩보를 근거로 현재 상황은 러시아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전쟁이 점점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준비한 병력의 3분의 1을 투입했다는 분석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한국 수준이었다는 가정하에 전쟁 결과를 묻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 게시물에 수많은 밀리터리 덕후, 일명 밀덕들이 몰려 답변을 내놓아 관심을 끌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한국 수준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제목에 이어 러시아가 지금처럼 핵무기를 쓰지 않고 재래식 전력으로 침입해도 속수무책인가요? 한국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력을 상대하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다양한 추론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다면 일단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밖에도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무작정 쳐들어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한 군사력은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애초에 한국 수준이었으면 러시아도 큰 손에 각오해야 돼서 쉽게 못 들어옴. 미국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이랑 전쟁하자는 건 그냥 둘이 같이 망하자는 말에 가까워요. 당연히 싸우면 최종적으로 지긴 하겠지만 섣불리 못 칩니다. 러시아가 한국 이긴다고 해도 경제 박살내고 팔다리 하나씩은 잘린 상태일걸요? 이 질문은 한국 수준을 너무 패급으로 보는 수준 아닌가요? 한국 군사력도 생각보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했고 군사력도 한국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 수준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나 중국과 1대1 비교를 했을 때 밀리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만약 러시아 혹은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있다면 그들 역시 세계 군사력 최강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을 치려면 그들도 복구하는데 수십여 년이 걸릴 아주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죽어도 절대 혼자 곱게는 못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GDP 수준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했는데요. 호시스에 따르면 한국 GDP는 1조 6,382억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러시아는 1조 4,834억으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네티즌들의 답변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한국 군사력 특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9년 쓰여진 이 글은 한국 국방부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연간 7.6%의 국방 증액을 약속했으며 이 계획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높은 군사비 지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독침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국지전을 상정하고 국방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정한 국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주변국인 러시아나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이 나면 한국은 패배를 하겠지만 상대 국가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이 최약체에서 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육군 전력 최강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군은 약 60만 명의 상비군과 약 310만 명의 예비군이 있으며 전차 2,600대와 402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기동단을 보유했고 스텔스 전폭기를 보유하게 된 공군의 전력은 이전보다 상승하고 있죠. 또한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경항공모함과 6,000톤급 이지스함 6척 그리고 차기 잠수함의 조합은 모두가 걱정하는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며 수많은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기술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27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시험 발사 성공을 공식 확인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또다시 전 세계에 증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ADD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는 했으나 한국은 그동안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통상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과시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과시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한 것을 공개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례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을 공식화한 건데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싼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같은 형태의 요격체계로 잘 알려져 있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국산 무기들과 이로써 튼튼하게 강화되고 있는 국방력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들은 실제로 쓰려고 만든다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한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우방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